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 심화반 우리 마지막 반인 마지막 강의 46강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요 샘플 사주 3개 정도를 더 보면서 사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 사주가 가진 장점, 특수 능력, 뭐 주의사항도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찾는 거고요. 사주의 고유한 특성 이해하기, 그 사주가 가진 에너지적 마법, 마력, 그 사주가 끌어당기는 마력,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기초 심화반의 강의를 좀 텍스트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심화반은 사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반이에요. 우리 기초 튼튼반에서는 사주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웠고, 기초 심화반은 이 기초 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응용 활용을 해서 좀 더 사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12운성적인 내용들과 다양한 10성 간의 조합들을 함께 배우고 사주를 함께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주의 특수 능력 찾아내기, 사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 능력, 여러 가지 사주들을 봤죠. 자, 한 3개 정도의 사주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사주에는 저마다 자기들만의 특수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특수 능력 찾기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바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에 대한 관념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집안에 새로운 가구를 좀, 좋은 가구를 좀 들여서 품위를 높이고 싶은데 그 집에 물건이 안 빠져 있어. 옛날 물건, 쓰레기 같은 물건, 고장난 물건, 파손된 물건, 뭐 각종 냄새나는 물건, 뭐 곰팡이 쓴 물건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 물건들을 좀 버려야 돼요.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그래서 집을 좀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좋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좀 불필요한 관념들, 관념, 신념, 이게 이제 생각 덩어리를 이제 관념이라 그러죠. 생각이 뭉쳐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념 덩어리인데, 이 부정적인 것, 이 관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관념 자체가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관념이 죽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파생관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 덩어리, 생각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생명체 덩어리가 만들어내요. 가령 뭐 이런 거죠. 주식을 하면 망해. 이런 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어. 뭐 몇 번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주식하다 망해버리니까 아마 그런 관념, 부정적인 관념이. 주식하면 망해. 주식하면 망해. 주식하면. 근데 이제 아니야. 주식은 하기 나름이야. 너가 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면 망해라는 관념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이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신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서 아니야. 계속 쟤도 망했고 쟤도 망했고 쟤도 망했고 쟤도 망했고 쟤도 망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 관념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걔네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려 그러면 걔네들이 발악을 합니다. 안 돼, 안 나갈 거야. 함께 죽을 거야. 나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관념 정화를 통해서 좀 버릴 건 버려야 새로운 관념들이 들어옵니다. 사주의 특수능력 찾기라는 관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뭔 소리야. 특수능력이 어딨어. 사주는 좋고 나쁜 거야. 네가 아무리 해봐야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네 사주는 배렸어.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동안 내 인생이 좀 안 좋게 풀렸다라는 것을 제 사주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정화를 해야 돼요. 사주는 좋고 나쁜 게 아니다.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다. 8개의 글자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는 거를 써놓은 계획서이지 하지 말라는 걸 써놓은 게 아니다라는 이 기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사주에 쓰여져 있는 글자 중에 좀 비중이 많은 글자들을 보면 꼭 그놈을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특히 뭐 수기운이 많거나 화기운이 많거나 목기운이 많으면
거기다가 아주 귀신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요. 아, 이 사주는 수가 많아서 나무가 부목이 돼서 귀신이에요. 불도 꺼지고요. 아, 그러면 요 수를 생해주는 요 인성도 나쁜 놈이고요. 비겁도 나쁜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을 해버리는데 아니에요. 좋은 놈, 나쁜 놈이 아니라 다 필요한 놈들이에요. 다 필요한 글자라는 거죠. 수학 전문 학교에서 수학을 나쁜 놈이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그 학교에서 뭘 배울 수가 있죠? 수학을 배우러 갔는데 태권도 전문 학교에 가서 왜 여긴 태권도만 하는 거야? 태권도 나빠 해버리면 태권도가 잘못된 거야. 태권도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사주의 8개의 주요 체험 과제 중에 하나, 둘, 셋, 넷 중요 핵심 자리인 월지를 포함하여 자그마치 4개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주의 수기운은 나쁜 놈일까요? 귀신일까요? 아니요. 귀신이 아니고 내가 활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가 귀신일까요? 바다가 나쁜 놈일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바다를 개발하고 개척하면 부국강병하게 되고 바다를 개척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정말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일본은 정말 해양 국가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나라가 크고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쪽박을 차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산과 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산과 나무가 귀신일까요? 아니죠. 이 사막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들은 사막이 나쁘다고 안 나갔을까요? 아니요. 사막에다가 도시 만들었어요. 그런 거죠. 내 사주의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귀신, 나쁜 놈, 피해야 될 거,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이런 식으로 이걸 나쁜 놈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마치 중세 시대에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도는 이유는 다 저 마녀 때문이다 하고 멀쩡한 여자를 화형에 처하면서 신이 우리를 죄 지은 사람들을 불에 태웠으니까 신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정말로 그 우매한 생각과 같은 거예요. 사주의 많은 글자는 내가 개발하고 개척하고 활용해야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사주의 주성분, 즉 많은 성분을 활용하는 사람은 보통 성공, 대발하는 거고 많은 성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거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해버리면 걔는 정말 나쁜 짓을 합니다. 걔는 정말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사주 한번 보도록 하죠. 되게 인상 깊었던 사주예요. 계유년, 갑자월, 계해일, 정사시. 오늘 계해일주 사주, 계해년생 사주를 좀 많이 보네요. 자, 이 사주를 좀 해석해 보도록 하죠. 사주의 특징은 비견겁재가 많고요. 그러면 비견겁재는 귀신인가요? 아니요. 내가 활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십성으로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번 생 뭐를 해야 되나요? 저는 인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인덕을 만들어야 되는 사주입니다. 인덕은 원래 하늘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인덕을 만들면 대박, 인덕을 안 만들고 주변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거나 기피를 하게 되면은 쪽박을 차는 사주입니다. 이거 내학이 달려 있는 사주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생 전반부에 무엇을 공유하고 있죠? 드러난 행동을 공유하고 있고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 사상, 문화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전체에서 일간이 가진 특수 능력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개수는 간목을 어떻게 해줄까요? 자, 서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간목이라는 글자는 자수를 통해서 나를 제왕시킵니다.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관적 행동을 하게 되면, 상관적 행동을 생하게 되면 내가 강해지는 든든한, 어떻게 강해져? 사람을 통해서 강해져. 그런 말은 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개해는 간목을 어떻게 해줘요? 해수는 간목을 장생을 시켜줘요. 그러면 나는 간목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고 간목은 나를 강하게 해줘.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는 그 행동을 새롭게 후레쉬하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좀 어떤 밴드 가수 그룹이 있는데 뭐 데뷔한 지 한 5년 됐어. 그래서 약간 좀 식상해질 때쯤 됐는데
새로운 멤버가 한 명 들어왔어. 근데 그 새로운 멤버가 한 명 들어오면서 노래들이나 분위기나 인기가 다시 새롭게 바뀌었어. 거기 노래가 다시 신선해졌어. 이런 것들이 장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회에 간목을 펼치며 우쭐하는 사람들이죠. 왜? 목욕이잖아, 목욕. 그쵸? 내가 간목을 펼치면서 이곳에 가면 간목을 같이 펼치면 내가 우쭐해, 내가 주인공이 되죠. 목욕을, 죄송. 간목 자체가 목욕간지예요.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우쭐해지거나 주인공이 되는 도화적인 행동 자체 목욕지에 앉아 있는 건데 그 일을 같이 참여해서 나는 강해진다. 나도 간목을 함께 생한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몸과 함께 행동하는 일을 하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행동하는 일을 하라. 같은 자격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일을 해보라. 그러고 나서 인생 후반에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돈 버는 일을 하게 되죠. 사회충, 갑자기 역마를 치면서 이렇게 충의 기운이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려고 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거지가 될 것이다. 뭐 꼭 그런 느낌의 내용이에요. 이 사주 만약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없으면 뭔가 저 무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 그럼 절에서 뭐 춤을 추시는 분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주의 재성이 보통 강한 목적성으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내가 펼치는 재주를 통해서 나도 좀 돈 벌고 드러나고 싶어요. 이게 화재성이 뭐예요? 돈 버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고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거죠. 돈 벌고 사업하고 싶어요. 근데 이 재성이 요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동네에 있으면은 누구 관리 영역에 있는 재성일까? 나죠. 만약에 재성이 요 동네에 있으면 이분들의 관리 영역에 있는 재성인 거고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같이 도와서 힘을 보태는 거고 이거는 내가 펼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무슨 그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버스킹 하시는 분들의 막내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돕겠다고 하는 막 형님들과 함께 길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좀 춥고 배고파. 근데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따뜻하게 이렇게 좀 돈도 벌고 공연도 좀 하면서 방송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 일을 누가 해? 내가. 그래서 이런 사주가 무대를 섭외하고 어떤 시장을 만들고 대형 이벤트, 공연 기획 같은 사업을 펼쳐가지고 그곳에 나와 함께 재주 부렸던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 돈 벌고 나눠 갖자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보통 국민사업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국민사업. 이렇게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마음이 옹졸한 사람의 사전에는 국민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다 가져야지 왜 그걸 쟤네들하고 같이 해. 그런 게 아니죠. 보통은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거 있죠. 뭐 나라에서 그 탄광촌 문 닫으면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무슨 사업을 펼쳐주고 그 어느 동네에 보면은 그 어떤 분이 뭐 포도주 사업으로 유명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포도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그 동네 국민사업 하시는 분이죠. 어느 마을에 관광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양양 서핑 비치인가 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가서 옛날 해운대에서 하던 그 헌팅이 다 그 양양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가면 아주 핫하답니다. 원래 겨울에도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양양에 국민사업을 일으킨 분이 있어. 그 강릉과 속초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무도 거쳐가지 않던 양양이라는 그 죽은 해수욕장 지역에다가 그 서핑을 빌리고 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막 동호회라든가 처음엔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핫하게 놀 수 있는 그 지역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클럽, 바베큐 파티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전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그곳에 가서 놀고 나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국민사업을 일으켰다. 그래서 뭐 양양 서핑 비치, 서피 비치의 아버지인 아무개 씨 그래서 양양의 레저 사업을 펼친 분 이런 게 바로 모두가 먹고 살게 해주는 사업을 펼치는 분인데 어떤 사주들이 그런 거를 해? 이런 사주들이. 그럼 이런 사주를 보고 네가 장사를 하면 사회에 거짓대들이 와서 네 돈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사주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자고. 명령. 이 사람들이 꼭, 야, 너 돈 벌면 애들 사람들하고 다 인연 끊어라. 사람들이 다 득달같이 와서 네 돈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나 혼자 먹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마을 사람 이런 경우가 이러면요 보통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내가 양양에다가 서핑비치 만들어놨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렸더니 막 외지인 타지인들이 와서 거기서 막 비싸게 바가지로 기념품 가게 내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거 싫다고 그러면 안 할 거야? 그거 싫다고 안 할 거야? 이런 형태의 사주들이 보면은 꼭 그런 일 하시는 분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일으키시는 분. 예전에 한 10년, 20, 뭐 요즘 모르겠다. 봉주루라고 하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저기 남양주 쪽에 어디 좀 산길 같은 데를 싹 들어가면은 거기 엄청나게 멋진 카페가 있는데 요즘에 베이커리의 시조예요. 거기 베이커리의 시조야. 그래서 약간 뭐 불륜의 성지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그곳에 차로만 갈 수 있어. 버스를 타고 못 가. 그런데 거기가 유명해지니까 그 데이트족 연인 코스들이 하남 미사리를 거쳐서 그 양수리 그쪽에서 다들 그 차 한 잔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코스야. 그러니까 그 대형 카페가 생기면서 그 카페로 가는 길목으로 전부 식당, 나이트클럽, 술집, 뭐 슈퍼, 모텔 뭐 이런 데들이 쫙 늘어섰어. 그 끝에 바로 그 집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집 너머엔 없어. 그 집 너머에 없어요. 뭐 그런 가게들이 보통은 특정 지역에 가면 있어. 남한산성 유원지에도 가잖아요.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샛길로 쭉 올라가면 그 남한선생에서 아주 유명한 한식집이 있어. 그 한식집을 가려면 그 길을 꾸불꾸불하고 가야 돼. 그 집 때문에 그 꾸불꾸불한 길에 가게들이 쭈르르 생겨요. 그 집 너머에는 없어. 옛날에 저희 어머님께서 무학재에서 그 철학관을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박수무당 분이 계셨는데 그 골목의 맨 윗집이 바로 그 박수무당 어르신 집이야. 근데 거기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차도 못 가.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제 떡고물을 얻어먹으려는 많은 철학관들이 밑으로 쫙 서 있어. 그분이 누구야? 바로 국민사업 일으키시는 분이야. 어떤 사주가? 이런 사주가. 그럼 이런 사주를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봉주루 주인, 무학재 그 박수도사, 뭐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옛날 제주도에 선교사가 1950년대에 제주도에 천주교 신부가 젊은 신부가 왔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살고 불쌍하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다 죽고 여자들만 살아남아 있고 무장공빈이 뭐니 해가지고 4.3 사건으로 쓸만한 남자는 다 죽어 있고 완전히 거기는 고아와 여자들만 넘쳐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남자가 다 죽어가지고 제주도 경기가 박살이 난 거야. 거지들만 가득해. 천주교 신부가 도저히 이걸 못 보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인데 집안이 목축업하던 분이 돼지 키우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육지에 가서 흑돼지를 몇 마리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돼지를 키워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화장실을 2층으로 만들어서 너 2층에 가서 똥을 싸면은 돼지가 똥을 먹고 자랄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주 흑돼지 똥돼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층에는 돼지우리, 2층에는 화장실. 그래서 똥을 먹고 자라. 그래서 제주도의 흑돼지 사업이 1950년대 시작되면서 197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돼지 농장이 만들어지면서 제주도가 관광지로 먹고 살기 이전에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 그 신부님이 어떤 분이야? 국민 사업을 펼치신 분이다. 혼자 신부님 잘 먹고 잘 살라고 돼지 키웠어? 아니, 그분은 돼지를 키워서 새끼가 나는 족족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돼지 키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돼지 새끼를 나눠주고 당신도 새끼가 생기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해서 제주도에 흑돼지 사업을 펼쳤다. 이런 사주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제 이분 청년이죠. 이 청년 3년 전에 상담했을 때 저한테 좀 감동을 먹었던 친구고 제가 실전 사주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 사주에서 가장 어울리는 일이 뭐죠? 뭔가 함께 움직여서 뭔가 새로운 일 좀 펼쳐보라는 거죠. 감목, 방패 펼쳐야 되는 거죠. 그 한국의 태권도를 국위 성향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면서 함께 태권도로 군무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태권도 공연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순회 공연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그곳에 가서 스타 무슨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을 다 깜짝 놀라게 한 그 퍼레이드를 20대 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 이 남자분이에요. 청년의 아버지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주를 좀 배웠는데 사주를 좀 공부하고 나니까 아들 사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참 이런 사주를 보고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주를 보고 마을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비겁다자 궁겁쟁제 거지된다라는 자꾸 그 나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주를 자꾸 나쁘게 본 거야. 아버지가 걱정이 된다고 아들 사주를 좀 봐달라고 해서 오 아드님이 엄청 훌륭하시네요. 딱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아드님 교우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를 물어보면 돼. 거기서 이 사주의 운명이 결정 나는 거야. 아이가 아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 공연단에 들어가서 해외 공연 다니고 있는데 돈 안 되는 일만 해가지고 저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사주가 처음에 돈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 돈 되는 일 안 해. 이사주의 인생 전반부의 미션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갑을 펼치는 일이야. 새로운 것을 펼치는 일이야. 그러면은 태권도로 유명한 동네에서 태권도를 펼치겠어? 태권도가 뭔지도 모르는 동네 가서 태권도를 펼치겠어?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가서 태권도가 뭐야? 그 가라데 아니야? 하는 나라에 가서 이게 한국의 태권도 날라차기 해가지고 벽돌 깨기, 감목 깨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주는 인생 전반부에는 그닥 돈이 있는 사주가 아닌데 결국 함께 행동을 함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함께 공유 사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상담하고 한 1년인가 2년 후에 요 청년이 결혼하겠다고 되게 멋진 그 여성분을 데리고 근데 이 사주 결혼할 때 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 보통은 배우자 자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배우자 자리인 일지의 역할이 간여지동에서는 무슨 역할이냐면 간여지동에서의 배우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나와 함께 내가 여행사 직원인데 아내도 여행사 직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얘도 학교 선생. 내가 경찰인데 쟤도 경찰. 내가 생수를 나르고 있는데 와이프도 함께 생수를 날러. 이런 식으로 내가 슈퍼를 하는데 와이프도 같이 슈퍼를 운영해. 그래서 내가 아파서 좀 일 못 나가도 와이프가 대신해 주거나 와이프가 못하면 내가 대신해 주는 이게 한몸 관계, 친구 관계, 한몸 관계인 거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서 원팀으로 움직이면 왜? 일지의 간여지동 비견이나 겁재를 두고 있다는 소리는 이 사람, 비견겁재가 나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친위 비견이 있다는 소리인데 부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이 그 역할을 해주면 가족이 튼튼하고 이혼할 일 별로 없는 거고 만약에 부인이 전혀 그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다른 사람이 생기거나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서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형태의 간여지동 사주들을 옛날 명리책에는 결혼 운이 없다, 이혼한다 맨 그러는데 조건만 맞추면 돼. 조건만. 같이 함께 일할 사람. 근데 데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오신 여자분이 어떤 여자분일까? 같이 태권도 하는 여자분. 어떻게 만났을까? 같이 태권도 하다가 같이 태권도 날라차기 하다가 만난 멋진 분이에요.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뭘 하겠대. 뭘 하실 거냐 그랬더니 도장을 차리고 싶대. 왜 도장을 차리고 싶냐고 했더니 나하고 함께 태권도 했던 사람들이 같이 돈 벌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대. 당신은 사주를 너무 잘 쓰고 있으니 잘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운에서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면 되겠죠. 운에서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말년에 많이 도와주겠네. 그렇죠? 무관사주인데 여기서 유명세 들어오죠. 한 10년만 더 고생하시고 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는데 경신대운까지만 좀 더 인성으로 배우는 시기죠. 그때는 신유대운과 경신대운은 좀 더 공부하는 시기. 왜 간목을 쓰려고 해도 인성으로 배워가면서 쓰라라는 얘기죠. 교육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일이고 40대 기미, 무호, 정사, 병진대운, 말년대운은 모두 조직과 관을 만들어서 큰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여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돈을 벌고 함께 간판을 갖고 함께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주를 보고 거지가 되겠군요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사주의 특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무슨 일을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주. 이게 이제 각 시대마다 다르겠죠. 제가 옛날에 봤던 그 거지왕 김춤삼을 가지고 그 차인표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네? 왕초 맞죠? 왕초. 진짜 옛날 사람 티나요? 그러니까 그 차인표 아저씨가 왕초.